자, 여기서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연준의 역 레포라는 게 있습니다. 레포의 반대지요. 자, 레포는 아까 뭘 했었습니까요?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들을 담보로 해가지고 연준에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가겠다는 조건을 달았지만은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자산을 담보를 맡기고요. 증권들을요. 근데 역 레포라면 모르겠습니까? 역 레포는 거의 반대예요. 리버스 반대로 진행되는 거니까는. 근데 연준이 하는 거예요. 이거 연준에 그러니까는 레포뿐만 아니라 역 레포도 있어요. 역 레포는 뭡니까요? 연준이 뭐냐면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권들을 그러니까 담보로 해가지고 시중에 있는 금융회사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야.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그게 역 레포입니다. 역 레포야.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게 제가 또 이거 굵은 기둥으로 표시를 한다는 걸 깜빡 잊고 그냥 해놨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10월 달부터 쭉 줄어들죠. 이게 그 전에 계속 증가해 왔었습니다. 증가한 건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증가해 오다가 갑자기 10월 달부터 쭉 줄어들었었어요. 10월 11월 달에 한 2,000억 달러가 넘게 그러니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역 레포를 그러니까 즉 연준이 돈을 차입하는 겁니다. 차입하는 거야. 금융회사들로부터.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그러니까는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차입하는 거예요. 금융회사로부터요. 예? 차입하는 겁니다. 그게 계속 차입을 늘려왔었어요. 최근에 얼마까지 이게 차입을 했냐면요. 이거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전에부터 해가지고요. 이거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한 2조 한 6천억 달러까지 돌파했었어요. 2조 6천억 달러요. 엄청난 규모죠. 예? 자기가 차입하는 규모가. 미국의 그 시중에 있는 금융회사로부터 자기가 차입한 거예요. 단지 담보를 맡기고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10월 11월 달에 딱 줄인 거야. 연초 되면서 지금 이렇게 좀 승계를 벌이고 있지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역 레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이것도 연준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연준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금융을 이해하고 싶으면은 한국은행 홈페이지하고 친해져라. 또 그다음에 세계 금융시장의 이 주요 플레이어는 연준이니까 연준 홈페이지하고 친해져라. 네? 그런 얘기하고 한국은행 법, 연준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연준 홈페이지에 있는 얘기입니다. 연준 홈페이지에 정책 도구들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역 레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오버나잇 리버스 리퍼체이스 어그리먼트. 리퍼체이스 어그리먼트를 아까 소개했죠. 여기다가 facility. 이런 뭐 그냥 기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장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purchase agreement는 아까 RP, 레포라고 얘기했잖아요.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한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reverse. 여기란 얘기죠. 반대죠. 반대. 근데 앞에 또 뭐가 붙었냐면 overnight. overnight은 뭐냐면 우리말로는 이제 이것을 이길물이라 그러죠. 하루짜리. 하루 맡기고 하루 동안 빌려주는 겁니다. 하루 동안 우리가 돈을 차입하는 거예요. 이걸 줄여가지고 오버나잇을 줄여가지고 O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역 레포를 앞절을 따가지고 레포를 RP라고 되게 가기 때문에 여기 리퍼체이스에 줄여가지고 RP를 가기 때문에 RRP라고 합니다. on RRP. 여기 보시면 빨간 박스에 on RRP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on RRP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면은 이거 연준에서 이건 일반 언론들에서도 이 표현을 그냥 막 쓰고 그럽니다. 전문가들도 이걸 그대로 쓰고 그래. 보통 명사처럼요. on RP 그러니까 이길물 역 레포입니다. 이걸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요. 2013년 9월에 그러니까는 이걸 이제 연습을 해봐요. 연습이요. 2013년 9월이면 금융위기 이후죠. 금융위기 이후. 자, 이걸 왜 2013년 2월 달에, 9월 달에, 실행은 언제부터 했냐면요. 그로부터 1년 후인 2013년 9월 달에부터 합니다. 2014년 9월 17일부터. 예? 여기 보게 되면 이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밑에 보게 되면요. Federal Funds Rate, 연준 금리죠. 연준 금리를 통제하는 걸 돕기 위해서. 연준 금리를. 그리고 뭐냐면은
미국의 그러니까는 그 우리나라 금통위와 비교되는 FOMC에 의해서 설정되어지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 정책금리의 그러니까 범위를 그러니까는 FOMC가 이렇게 설정한단 말이에요. 설정하는 그러니까 그 범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도구를 그러니까는 이 도입했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연준이 그러니까는 세팅하는 것은 이게 이길물이니까는 가장 짧은 금리잖아요. 하루에 적용되는 금리니까. 예? 가장 하루에 적용되는 금리.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 달짜리 금리가 그 결정되는 거고 시장에서 2달, 3달 뭐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연준의 목표대로 잘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설정되도록 이 RRP를 도입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역레포에 대해서는 누가 하고 있냐면요. 미국의 연준은 지역에 14개 정도 이렇게 있잖아요. 뉴욕에 있는 연준이 이 역할을 담당합니다. 뉴욕 연준이요. 뉴욕 연준의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이 역레포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달아놓고 있습니다. 설명을 달고 있는데 역레포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각국의 중앙은행은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최종 대부자. 대부자라는 게 뭐냐면 대부라는 게 돈을 빌려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이거든요. 시중은행의 은행 역할을 하고 있고 정부의 은행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돈이 필요할 때 마지막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중앙은행이라는 점에서 최종 단계의 대부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The Land of Last Resort라고 영어로는요. LLR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경제학 교과서들을 보게 되면요. 그런데 역레포는 뭘 의미하는 거냐? 최종 차입자 역할로 진화를 한 겁니다. 연준이. 대부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 역레포는 뭐랬습니까?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리는 거랬잖아요. 차입하는 거랬잖아. 네? 그러니까 최종 차입자로 역할이 그러니까 진화한 거예요. 최종 차입자라는 표현은 경제학 책에는 아직 없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현실을 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들이 못 쫓아가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영어는 the borrower of last resort. 렌더에서 borrower로 차입자로 진화를 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진화를 한 걸요. 이걸 뭐냐면 매일 그러니까는 비즈니스 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거 얘기를 한 거겠죠. 뭐 휴일은 빼고요. 12시 45분에서 1시 15분까지 이거 운영한다. 별도의 그러니까 저기 없는 이상에는 한다는 얘기고요. 뭐 다 자세히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 그러니까는 한 사람하고 한 대상하고 할 수 있는 규모가 1600억 달러까지. 거래 단위는 100만 달러를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 단위는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설정한 금리는 4.3%로. 내가 그러니까 돈을 빌릴 때, 연준이 돈을 빌릴 때 4.3% 주고서는 그러니까 돈을 빌리겠다 이거예요. 물론 이건 연율이죠. 4.3%요. 이걸 이제 정해요. 이게 FOMC가. 예? 이 금리까지. 그러니까 하루짜리 금리에다가 4.3%를 자기가 딱 설정한 거야. 연준이요. 예? 하루짜리 금리를 4.3%로요. 여기다가 이제 어떤 대상들하고 하게 되면요. 중앙은행의 이 국채는 누구나가 그러니까 다 우리가 개인들이 사고 팔 수 없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그 거래를 취급할 수 있는 것들을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합니다. 우리 자동차 딜러들이 있듯이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 딜러한테 차 넘겨가지고 우리는 자동차 딜러들하고 거래를 하듯이요. 자동차 회사하고 직접 우리가 하지 않듯이요. 그렇죠? 그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가는 게 뭐냐면 이 머니마켓 대형 머니마켓 펀드. 왜 그러냐면 단기 금융상품에 주로 그러니까 돈놀이 하는 게 MMF 머니마켓 펀드들이잖아요. 머니마켓 펀드라고 우리가 MMF라고 해가지고 개인들이 많이 그러니까는 그 과거에 계좌를 많이 갖고 있었던 한두 개씩은 다 갖고 있었던 이런 MMF라는 게 있죠. 펀드요. 예? 예, 자산운용사들에서 운영하는 상품이요. 이 MMF는 그러니까 일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행에 들고 있는 요구불 은행보다도 금리보다도 더 높다 보니까는 이걸 언제든지 수시로 뺄 수도 있으면서 이걸 많이들 이용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머니마켓 펀드를 민간적인 이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참여를 시킨 것은 뭐냐면요. 머니마켓 펀드가 주로 뭐냐면은 수시로 돈을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는 단기 상품에다가 거래를 하거든요. 단기에 그러니까는
그 현금화할 수 있는 상품들에다가 되게 거래를 하거든요. 운용을요, 돈들을요. 고객들의 돈을 유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주로 언제든지 그러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에다가 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7개의 대형 MMF들을 그러니까는 참여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은행, 뱅크, 상업은행들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정부가 보증한 그러니까는 기관들. 니네들도 참여해서 그러니까 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 대상 인재 증권은 뭐냐면 미국 국채만으로 한정을 한 거예요. 미국 국채. 맨 밑에 보면 US Treasury라고 돼 있죠. 예? 돼 있죠? 이게 이제 0레포에 대한 이제 되게 이제 의미가 이제 와닿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연준이 왜 이런 짓을 하냐? 단기금리에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단기금리에.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게 예입니다, 이게. 최근이 아니라 2021년도에 이게 예예요. 예를 보게 되면요. 자, 2021년은 어떤 때죠?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될 때예요. 연준은 뭐냐면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할 때입니다. 제로금리를.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이 그러니까는 그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노란색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 점선이 있고 그 다음에 굵은 파란색 선이 있잖아요. 네? 굵은 파란색 선이 이렇게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연준이 그러니까 설정한 당시에 금리는 얼마였었습니까요? 0에서 0.25%예요. 제로금리 시대였었잖아요. 0에서 0.25%예요. 그런데 그 시중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시중은행들이 연준에다가 돈을 맡겼을 때 지불 준비금 같은 걸 맡겼을 때 적용하는 이제 그때 적용하거나 돈을 대출 때 빌리는 것이 여기 보게 되면 Effective Federal Funds에서 아까 효율금리라고 저 얘기했죠. Effective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 점선인 거고요. 점선인 거고 노란 게 뭐냐? 노란색 선이 아까 얘기했던 역레포금리. 역레포금리는 어떻게 했습니까요? 연준이 그러니까 자기 증권을 맡기고 보유하고 있는 증권들을 맡기고 돈을 차입할 때 지급하는 금리가 역레포금리라 했잖아요. 그게 노란색 선입니다. 노란색 선이요. 노란색 선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뒤에서 보게 되면 2021년 하반기부터 0.25%를 이렇게 0.05%를 좀 올렸잖아요. 0%로 가다가 그렇죠? 0%로 가다가 그렇죠? 0.05%로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올린 게 뭐냐면은 이게 시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면 이 연준이 그러니까 돈을 빌리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채권을 발행할 때, RP를 발행할 때, 그걸 매입하는 상대들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게 아까 은행도 있고 MF도 있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은 거기서 수익이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수익이. 그렇죠? 이 수익을 주기 시작한 거야. 이 노란색 선이 그러니까 0.05로 이렇게 올라간 거는요. 예? 그러니까 하루 동안 내가 그러니까 0.05%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기 금리, 하루짜리 금융상품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금융상품 금리를 연준이 세팅한 거죠. 세팅한 거야. 나한테 돈 좀 빌려줘라. 단 뭐냐면 0.05% 내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내가 미 국채를 너네들한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데 0.05%를 줄 테니까 제로금리 시대 때 이게 한 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쉽게 이것도 검색할 수 있는데, 역레포의 규모입니다. 규모. 여기 보시게 되면 2021년 1월 달부터 7월 달 사이부터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하죠. 예? 그 전까지는 거의 제로다가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렇죠? 쫙 하신 거죠. 즉 뭐냐면, 이 당시부터 본격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했다는 얘기죠. 최근 기준으로 한다면 아까 도입은 2014년도부터 했다고 했지만은 거의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때부터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걸 했느냐 보게 되면요. 자,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아까 얘기했듯이 돈을 엄청 찍어냈잖아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요. 통화량.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배제한 실질 통화량의 증가율을 보게 되면요. 실질 통화량의 증가율이
2년간에 6조 2천억 달러 이상이 증가했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통화량 증가율이 막 20%로 막 가고 있잖아요. 이게 실질 통화량입니다. 실질 통화량. 물가 상승률까지 인플레이션율을 제외한 실질 통화량입니다. 이게 증가해. 최근에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졌잖아요. 실질 통화량 증가율이요. 최근에는요. 예?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엄청 그러니까 돈이 공급된 거야. 특히 2020년. 소위 여기 보면 3월달, 4월달부터 확 올라가잖아요. 2020년 3월달, 4월달이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확 확산될 때잖아요. 그때 돈을 엄청 공급한 거야. 예? 엄청 공급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이 엄청 풀렸으니까 이 돈이 갑자기 이제 금리 올리게 되면 이 돈이 어디로 이제 요동을 칠 게 아닙니까? 이 풀린 돈들이요. 풀린 돈들이. 그랬을 때 이 돈들이 단기 짧은 기간 동안에 운용하는데 되게 이용되는 게 MMF죠. MMF예요. 예? MMF는 언제든지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수익이 보장되는 거니까.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 일반 요구불 예금보다는 훨씬 더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MMF에서는 주로 어떤 데다 운용을 하냐면요. 단기 상품, 기간이 짧은 거, CP라든가, 예? 신용등급이 높은 CP라든가, 아니면 뭐 RP라든가, RP 같은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뭐냐면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갖고 해서 국채 같은 데다. 국채는 그러니까 기간이 좀 길어도 현금화하기 쉬우니까 가장 안전한 자산이니까 이런 데다 되게 운용을 합니다. 예? 머니마켓 펀드들은요. 그래야지만 언제든지 그 고객이 나 돈 인출할래 할 때 그 돈을 돌려줄 수 있을 게 아닙니까? 현금화 시켜가지고요. 예? 근데 수익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하루만 가더라도. 그 돈들을 그러니까는 그 돈들이 어디로 되게 많이 가겠습니까? MMF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MMF로요. 자, 이거 봐보세요. 이게 이제 글자가 흐려가지고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위에 글자는 뭐냐면요. 위에 글자는 그 영레포 연준이 그러니까 담보로 맡기고 그러니까는 그 돈을 빌릴 때 적용하는 그러니까는 금리입니다. 금리. 이게 최근에 4.3%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연준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상당 구간 4.5%까지 올라갔잖아요. 4.5%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속 이렇게 올린 거야. 올린 거예요. 네? 밑에 있는 거는 연준의 유효금리요. 연준의 유효금리는 뭐라 했었어요? 연준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단 구간이 4.25고 상단 구간이 4.5잖아요. 연준 금리가요. 그렇죠? 근데 그 중간에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은행들이 그러니까는 그 자기가 고객들한테 그러니까 지급해야 될 돈 있잖아요. 지불 준비금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거를 중앙에다가 예치를 해놓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여주는 금리예요. 어쨌든 간에 이게 쫙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루짜리 금리가 4.3%니까는 하루짜리가 4.3%라는 얘기는 뭡니까요? 나머지 그것보다 기간이 긴 1개월짜리라든가 2개월짜리나 3개월짜리 이거는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이라면요. 그렇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시장 금리를 연준이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예요. 금리를요.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게 되면요. 연준의 실효금리하고 아까 이펙티브라고 하는 그다음에 3개월물, 국채 3개월, 미국 정부가 만기를 3개월로 간 3개월 말짜리 수익률을 보게 되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이 회색선은 뭐냐면은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 발행한 CP요. 기업엄 3개월짜리.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조금 그거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3개월물이라든가 이런 데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단기 금리에 그러니까는 연준이 그러니까는 개입을 하는 거라고 아까 했잖아요. 의미를 갖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통화량도 좀 해소하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그러니까 금리에 개입을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금리에 개입하는 거야. 연준이요. 네? 자, 이게 봐보세요. 미국의 민간에서 운용하는 MMF 규모입니다. 규모. 예?
이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 팬데믹 2020년 이후에 급증하잖아요. 돈이 엄청 풀렸으니까 그 돈들에서 풀린 돈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뭐겠습니까? 단기적으로 운용을 할 게 아닙니까? 그것들이 되게 MMF로 간다잖아요. 일로 간 거예요. 확 증가하잖아요. 엄청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그러니까 투자할 대상이 필요할 게 아닙니까? 이들이 투자할 대상. 아까 뭐라 했었습니까요? 기업이 발행한 CP라든가, 그 다음에 RP라든가, 한매적합 채권이라든가, 이렇게 단기 상품들이니까. 그리고 뭐냐면 국채라든가, 이런 데도 되게 운용하는 게 MMF란 말이에요. 예? 언제든지 수시로 그러니까 현금화 시킬 수 있어야 되니까요. 예? 자, 이게 봐보세요. 정부 상품하고 관련된 MMF들입니다. 정부 상품들하고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 색깔별로 맨 위에 있는 게 정부 보증기관이 발행한 증권들입니다. 정부 보증기관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미국에 그러니까 해서 우리나라 주택금융공사처럼 이런 데가 발행하는 MBS 같은 경우는 정부가 그러니까 보증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보증기관 부채예요. 우리나라 뭐 공공기관들에서 발행한 채권 같은 경우는 정부 보증기관 부채들인 거죠. 이게 맨 위에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기타 국채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민간들이 그러니까는 레포로 그러니까는 운용할 때 사용하는 그러니까 미국에 그러니까는 이 증권들, 정부의 증권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건 뭐냐면 맨 밑에 두 가지입니다. 밑에 파란색 하고 그 위에 있는 연두색깔하고 보게 되면은 파란색이 줄어들고 연두색이 확 증가하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2021년 그러니까는 여기 자 보게 되면 2021년 한 이게 중간 정도니까 3월달, 4월달 넘어가면서부터요. 변화가 생기고 있죠. 맨 밑에가 뭐냐면 미국 정부가 발행한 단기 국채입니다. 우리가 T빌이라고 하죠. T는 트레저리,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거기 때문에 T는 그렇게 쓰고 빌이라는 것은 단기 채권이요. 단기 채권. 아까 얘기했듯이 주로 3개월, 뭐 1개월, 2개월, 3개월, 뭐 6개월 뭐 이런 단기 채권들 1년 이하짜리들 되게. 예?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년 넘는 것들 이제 예? 넘는 것들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길물 연준 역레포.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 미국채가 쭉 잠식해 들어온 거야. 예? 그러면서 뭐냐면은 미국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미국 정부가 발행한 단기 국채가 갑자기 이 MMF가 투자하는 데 속에서 확 줄어든 거야. 줄어든 거예요. 왜? 그 자리를 누가 들어갔어?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맡기고 차입해 간 것이 잠식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야. 그게 얼마까지 가느냐? 한 2조 5,500억 달러까지 그러니까 연준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전체 정부가 그러니까 운용 MF하고 거래하는 상품들 중에서 한 65% 정도를 차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변했냐면요.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2020년 4월부터 그러니까 경제가 완전히 곤두박질 치잖아요. 네? 곤두박질 치잖아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요. 2020년 4월에 은행들이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이 엄청난 충격 속에서 은행 시스템을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은행들한테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규제들 있잖아요. 자기 자본을 좀 많이 확보해라. 대표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많이 확보하라는 것은 은행이 손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은행들 주주들이 그러니까 투자한 돈들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니면 이익을 낸 거라든가. 이런 자기 자본을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는 그걸로 해결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많이 확보하라고 해. 그게 이제 연준에서 쓰는 표현으로는 그러니까는 SLR. 보완적인 그러니까는 유동성 비율. 유동성이라는 게 현금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여력을 그러니까 확보하라 이거죠. 여력을. 이 규제가 대표적인 규제죠. 은행에 대해서요. 이걸 미국은 뭐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 이런 데 하지만은 미국은 뭐냐면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준이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 규제를 완화시켜 줍니다. 완화시켜 줘. 네? 상황이 굉장히 아주 그냥 어려운 상황이 돌입했으니까. 그러다가 1년 후에 이걸 다시 그러니까는 원래대로 복원시킵니다. 복원시켜. 그러니까 이게 완화했을 때는 그러니까 뭐냐면 은행들이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이 현금성이 좀 떨어지는 데다가도 많이 운용을 이제 하고 그런 거예요. 아까 앞에 그림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다 그랬냐? 단기 국채에다가 막 이제 운용을 한 거야. 이 돈을 가지고요. 여기 밑에 파란색 선 있는 이쪽에다가 단기 국채에다가 운용한 거야. 그런데 이걸 21년 4월 달에 이 규제를 복원하면서 뭐냐면은 그 현금을 많이 확보하도록 현금으로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요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그 단기 국채의 비중을 줄여야 되잖아. 단기 국채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은행들이요. 이게 다시 복원됐으니까, 규제가 복원됐으니까 현금으로 가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결국 뭐냐면은 은행들이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이 수익성 있는 상품에다가 운용을 못하고 현금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은행 아닌 그러니까는 금융회사들이 운영하는 MMF 상품으로 고객들은 돈이 글로 이동할 게 아닙니까? 돈이 이동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MMF로 몰려온 돈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는 투자할 저를 이게 찾을 게 아닙니까? 투자할 거리를. 그 투자할 거리를 그러니까는 메꿔주기 위해서 연준이 뭐냐면 이 역레포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MMF는 주로 뭐냐면은 단기 상품, 그 다음에 국채에 영향을 미친다를 거래한다 했잖아요. 예? 근데 연준에서 하는 것은 주로 국채를 여기다가 간다 했잖아요. 연준의 국채는, 보유하고 있는 국채는 뭐니까 단기 국채도 있고 장기 국채도 있고 막 그럴 게 아닙니까? 근데 주로 장기 국채 많이 갖고 있었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투자할 수 있는, 얘네들 돈이 엄청 많으니까 5조 달러 넘게 이렇게 하니까 이 돈들이 그러니까 투자할 걸 안 만들어주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기들이 투자할 수 있는 걸로 이 운영할 게 아닙니까? 자금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중에 있는 CP, 아까 했듯이 기업 어음이라든가 신용도가 높은 이라든가 RP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국채 같은 데서 투자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게 아닙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률은 떨어지잖아요. 수익률은 떨어지죠.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게 만약에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 연준의 통화 정책이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중에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풀렸기 때문에, 그 돈들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이 뭐냐면은 이 MF 자금들이 투자할 대상들을 공급해 준 거야. 예? 그러면서 뭐냐면 동시에 단기 자금 금리와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됐죠. 자, 이게 바로 미국의 단기 자금 조달의 그 네트워크를 흐름이에요. 자, 민간 부분이 가계와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재무부가 있고, 국채를 발행한 데가. 그 다음에 연준 중앙은행이라는 게 있죠. 재무부는 뭐냐면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가계나 기업한테 조세를 이전을 해주지요. 세금 거둔 거를 이제 가지고 하나 하잖아요. 그렇죠? 재무부는 뭐냐면은, 정부는 뭐냐면, 연준은 정부의 은행의 은행이니까는 재무부의 계좌가 있습니다. 연준에. 그게 TGA라고 그래요. Treasury General Account라 해가지고요. 미국 정부의 계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넣고서 거기다 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은행은 뭐냐면은, 은행은 고객들한테 예금 받은 것 중에서 여기 리저브라고 표현한 게 아까 이제 그러니까 고객들이 요구할 때 지불을 해야 되는 지불준비금 같은 거죠. 이걸 중앙에다가 예치를 해놓고 있죠. 여기에 주는 금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유효금리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은행은 뭐냐면 또 정부가 발행한 증권을 매입을 하죠. 매입을 해요. 연준은 뭐냐면 그동안에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공급을 해가지고 이걸 은행이나, 이것이 은행이나 MMF 이쪽으로 많이 들어간 거죠.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채권들 이런 거 매입하고 그랬으니까는. 이 MMF도 뭐냐면 정부의 증권을 매입을 하거든요. 정부의 증권을 그러니까 사들인 거 아닙니까? 정부로부터 직접 살 수는 없고 그러니까는. 예? 정부가 그러니까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한 채권들을 은행이나 MMF가 많이 그걸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유하고 있는 거를 연준이 다시 매입을 하는 거죠. 돈을 찍어놔가지고. 그게 QE죠. QE죠. 그 다음에 MLF하고 은행은 서로가 뭐냐면 돈을 또 거래하죠. 뭘로요? 레포를 발행한다든가, 그러니까 RP를 발행한다든가, CP를 발행한다든가 등등 방식으로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게 생긴 게 바로 뭐냐면은 연준이 MMF하고 역 레포를 시작한 거야. MMF가 가지고 있는 돈을 그러니까 연준이 차입을 해오는 거죠. 차입을 하는. 역레포가 그런 거랬잖아요, 아까요. 이게 하나가 이게 2021년 4월 달부터 도입이 되어진 거예요. 도입이 되어진 거예요. 왜 도입했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연준이 단기 시장 금리에 영향을, 이걸 가만히 방치하게 되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게 무력화가 될 수 있거든요. 개입을 한 거고. 그다음에 통화량도 해소할 겸 해가지고요.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목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은행들이 투자했었던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단기 국채 비중은 쭉 줄어들잖아요. 줄어들어. 네? 줄어들고 단기 국채 비중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연준이 가는 게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아까 메꿨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얘기 앞에서 얘기했던 그림을 그한 거고요.